자, 첫 번째 우리가 186페이지. 아이고야. 우리의 꿈이지. 186. 그쵸. 그치, 우리 어릴 적에 꿈이었어. 186. 내가 생각할 때 정말 멋있는. 그치, 남자는 얼굴보단 피지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186 정도 되면 얼굴 안 보이잖아요. 그쵸? 턱만 보이잖아. 아, 어떤 느낌일까? 난 그게 너무 궁금해. 그러니까 서성이 좀 키가 크잖아. 그럼 이제 어딜 딱 갔는데 애들이 다 이렇게 머리가 다 이 정도에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때 어떤 느낌일까가 너무 신기해. 그냥 정수리 냄새 그냥 직통으로 맡는 거 그게 단가? 그냥 되게 신기할 것 같아. 그 위에 공기. 아, 공기라고 해야 돼? 그 전경이 너무 신기할 것 같아. 우리는 뭐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어딜 가든 다 진격의 거인이잖아. 우리는 다 이렇게. 자, 186. 아, 고니도 이 정도 됐으면 좋겠다. 머리 둘레 말고요. 키가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법 요소 첫 번째는 얘들아, 지금 높임부터인가? 아, 문장부터네요. 문장부터. 자, 문장 먼저 설명해 볼까요? 문장은 그냥 읽으면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거기 보시면, 자, 말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나 느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다양한 종결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즉, 종결 표현은 자기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국어의 문장은 종결 표현 방식에 따라 종결 표현 방식 동그라미 치세요. 자, 평서, 의문, 명령, 청유, 감탄 이렇게 5개 문장이 나옵니다. 종결 표현에 따라서. 화자가 청자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바가 없이 단순하게 진술하는 것을, 자, 평서문 동그라미. 어렵지 않아요.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하여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을, 자, 의문문 동그라미. 자,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강하게 요구하는 것, 자, 이것을 명령문 동그라미.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 함께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함께 요청하는 문장을 청유문 동그라미. 화자가 청자를 별로 의식하지 않거나 거의 독백하는 어조로 자기 느낌이죠. 이걸 감탄문 동그라미. 그리고 의문문에는요, 설명 의문문. 자, 저 앞에 의문문에는 있죠. 의문문에는 동그라미 잡고요. 자, 설명 의문문 세모 잡으시고, 긍부의 대답을 요구하는, 자, 판정 의문문. 자, 판정 의문문 역세모. 대답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명령의 효과를 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서술이나 이런 걸 우리는, 자, 수사 의문문이라고 해서, 이거 말은 못 치세요. 수사 의문문, 말은. 자, 됐어요? 이렇게 볼까요? 자, 먼저 오른쪽에 거기 핵심 다지기 정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의문문을 좀 설명해 줄게.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종결 표현은 화자의 의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종결어미 밑줄, 어미의 형태에 따라서 평서, 의문, 명령, 청유, 감탄 이렇게 우리가 방금 봤어요. 종결 표현 방식에 따른 문장의 종류는 평서문 요구하는 바 없이 단순 이거고요. 의문문 같은 경우는 질문, 대답 요구 이렇게 있고요. 명령문 같은 경우는 강하게 요구. 그 다음에 청유문 같은 경우에는 함께 하도록 요청. 감탄문 같은 경우는, 자, 거의 독백 느낌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 위에서 예를 한 번에 쭉 내려갈 거예요. 평서문 잔다, 의문문 자니, 명령문 자라, 청유문 자자, 감탄문 자는구나. 하나도 어려운 거 없어요. 의문문의 종류 보면 설명 의문문과 판정 의문문 이 둘을 하나로 묶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명 의문문 볼게요. 정보나 설명을 요구해요. 판정 의문문은 긍부의 대답을 요구해요. 그러면 둘의 공통점은 뭐예요? 요구예요. 이해가죠? 둘의 공통점은 요구고요. 그 수사 의문문은 뭐냐면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니? 똑바로 서지 못하겠니? 라고 하는 건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요. 똑바로 서라라는 얘기죠. 이해갑니까? 이런 거 우린 보통 문학에서 뭐라고 해요? 보통 서리법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수사 의문문 같은 경우는 거기 요게 중요해요. 행동의 교정을 위해, 즉 결국 명령과 서술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자, 그럼 정리할까요? 자, 봐요. 의문문이 있는데 이 의문문은 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설명 의문문, 그 다음에 판정 의문문, 그리고 끊습니다. 여기가 수사 의문문이에요. 그러면 저 두 녀석, 저 둘의 기준은 바로 뭐냐면 대답 요구일 거예요. 그래서 얘는 대답을 요구하는데 얘는 대답을 요구하지 않아요. 됐죠? 자, 그리고 설명과 판정의 기준은 yes or no예요. 얘는 필요 없고요. 얘는 필요합니다. 이게 다예요. 저게 답니다. 그래서 큰 덩어리로 보면 설명과 판정, 자, 수사를 나누는 건 대답을 요구합니다. 대답을 요구하면 설명과 판정인데 어떤 대답? yes or no.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긍부를 얘기하면 판정 의문문이에요. 그러니까 판정해줘. 예, 아니요. 이런 거예요. 자, 그럼 그게 아닌 건 설명인 거죠. 만약에 밥 먹었니? 라고 물어보면 이것은 판정 의문문. 그렇죠? 그러니까 뭐 먹었어? 그럼 여러분들이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설명 의문문이 되는 거예요. 설명이 필요한 의문문. 자, 왜 밥도 안 먹고 다니니? 이런 거 우리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 맥락을 보면 밥 좀 먹고 다녀라. 라는 수사 의문문인 거예요. 흐름 이해가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른쪽 문제, 요것들은 좀 같이 풀어볼까요? 자, 문장의 종결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화자의 의도에 따라서 종결 표현은 달라집니다. 의도 동그라미, 종결 표현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자, 문장은 자, 종결 표현 동그라미 잡고요. 유형 동그라미. 그러니까 의도에 따라 종결 표현은 달라지고 이거에 따라서 유형이 나뉘는 거예요. 됐죠? 1, 2번을 묶으면. 자, 3번에 감탄문은요. 느낌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독백과 느낌이란 말이 중요하고요. 4번 어떤 행동을 함께 요청이란 말이 나오는 순간 자, 이것은 청유문이죠. 명령문이 아니라 청유문이라는 거.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자, 5번은 평서문은 요구 X고요. 단순 진술입니다. 이런 키워드들을 머릿속에 잡아주면 좀 편해요. 자, 2번 문제. 종결 표현에 따라 문장의 종류로 바르지 않은 것은 정답은 5번이에요. 영희야, 공부할 것이 있으니 자, 학교에 남을래? 이건 뭐야? 잠깐만요. 영희가 아직 학교에 있니? 이거 묻는 거죠? 의문문. 자, 그럼 질문 어떤 의문문이에요? 판정 의문문이죠. 예, 아니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영희가 아직도 학교에 남아 있구나. 이거 감탄문이고요. 영희야, 공부해라. 명령문입니다. 영희야, 공부할 것이 있으니 학교에 남을래? 이거 청유라고 볼 수 있죠. 함께 하자는 요청이 아니죠. 그렇지? 이거 오히려 뭐라고요? 무슨 문? 맞춰봐. 그렇죠. 퍼펙트요. 이거 의문문이에요. 뒤에 그냥 되게 단순해. 뒤에 물음표 있잖아? 그럼 무조건 의문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문법에서는. 물음표 있으면 의문문인데 그 중에서 어떤 거? 수사 의문문 남아라 라는 얘기니까 너무 잘했어. 자, 3번. 보기에서 A, B에 해당하는 적절한 예를 고른 것은 A가 설명 의문문이고요. 그 다음에 B는 수사 의문문이에요. 설명 의문문, 수사 의문문. 자, 먼저 자, A를 한번 가볼게요. 자, 정답은 2번이에요. 자, 기억 봅니다. 이번 여름 여행은 언제 어디로 가면 좋을까? 졸라 설명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설명 의문문입니다. 그럼 설명은 기억이 들어간 것은 1번과 2번 두 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니은 어쩜 이렇게 예쁠 수 있지? 수사 의문문이죠. 그렇죠? 니은 이건 뭐야? 예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행동의 교정이나 아니면 단순 서술. 자,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명령이나 서술. 자, D급 보세요. 얼른 일어나지 못하겠어? 자, 이것도 뭐죠? 이것도 수사 의문문이에요. 하지만 수사 의문문 중에서 뭐죠? 명령의 효과를 내는 수사 의문문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니은도 수사 의문문이 맞아요.
이건 단순 서술이죠, 그지? 그런데 오히려 디귿 같은 경우는 명령이에요, 그죠? 일찍 일어나지 못하겠어? 그지? 빨리 밥 안 먹을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명령의 의미니까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4번 볼게요. 자, 다음 문장을 의문문으로 말하려면 억양을 어떻게 해야 돼? 올리면 돼요. 알겠죠? 똑바로 서?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넘깁니다. 이제 왔어요. 이제부터 본격 시작이죠. 아, 정말 이제 이거부터 이제 정신 없습니다. 자,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보도록 합니다. 1학년 말에 문법 요소를 하지 않았었나? 아니었나 봐. 높임 선생님이랑 처음 하는 건 아니죠. 그치?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높임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거 쓸 시간 드릴 테니까 그냥 보시고 그냥 쓰지 마시고 이따가 팍 찍어서 집에 가서 따로 예쁘게 정리하세요. 높임. 자, 선생님의 방식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으니까 좀 익숙할 거예요. 자, 높임은 높임의 대상. 자, 후. 이건 이제 높임의 대상이고요. 자, 그 다음에 how. 자, 높임의 요소. 자, 이것들을 파악하고 이 안에서만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who하고 how. how. 1번. 자, 먼저 높임의 대상 who부터 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요. 높임 대상이 뭐니? 이렇게 물어요. 자, 먼저 누굴 높이냐면 서술의 주체를 높입니다. 서술의 주체를 높인다는 건 주어를 높인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얘는 주체 높임이라고 합니다. 자, 니은. 자, 서술의 대상을 높여요. 그래서 대상. 그래서 얘는 문장 성분이 목적어와 부사어입니다. 혹은 이렇게도 문제가 나와. 목적어와 부사어가 가리키는 대상.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목적어와 부사어가 가리키는 대상. 예를 들어서 나는 밥을 먹다라고 했을 때 여기 목적어가 얘죠. 그치? 그러면 질문 이렇게 하면 되겠죠? 목적어와 부사어가 가리키는 대상. 그러면 밥을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목적어잖아. 그러니까 목적어가 가리키는 대상은 뭐예요? 밥이에요. 이해갑니까? 밥. 이렇게. 그리고 목적어나 부사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리키는 대상 할 때 당황해하지 마시라고. 알겠지? 자,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주어가 주체잖아요. 그럼 주어가 아닌 걸 모두 객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걸 객체 높임이라고 해요. 우리는 주체 높임에서 직접 간접도 우리가 판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자, 그 다음에 디귿. 자, 이제 디귿은 이제 청자를 높여요. 눈앞에 있는 청자를 높입니다. 자, 청자로 높이는데요.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그렇지. 상대를 높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대 높임 있잖아요. 안 나올 수도 있는데 표가 있기 때문에 다 외우셔야 돼요. 이따 알려줄게요. 외우는 법.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갑니다. 자, 두 번째. 자, how로 갈게요. how. 이건 높임의 요소입니다. 자, 높임 요소. 자, 기억. 먼저 뭐부터죠? 주체 높임입니다. 자, 주체 높임. 자,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세 가지. 조특선. 이걸 머릿속에 잡아야 돼. 조특선 잡으셔야 돼. 조특선. 자, 조특선 갑니다. 먼저 조사로 높입니다. 주어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자, 주어가 될 수 있는 건 은는이가 에서 깨서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깨서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 특수어휘. 자, 특수어휘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둬야 되는 건 자, 잡수시다, 주무시다,
계시다, 돌아가시다. 자, 그리고 등등등등등. 물론 뭐 댁, 그다음에 진지, 말씀 이런 것도 뭐 짐 이런 것도 전부 다 특수어휘인데 학교에서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이건 맞지만 이번 시험 때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마라고 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 뭐냐면 조특선. 선어말어미. 맞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좀 지저분한데? 1번. 이게 낫겠다. 2번. 3번. 자, 선어말어미가 있습니다. 선어말어미의 종류는 두 가지라 그랬죠? 시제와 그 다음에 주체높임 선어말어미 시. 그치? 그래서 시만 들어가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형태로 해서 시.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주체높임이에요. 주체높임, 조특선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이제 니은 갑니다. 자, 니은은 이제 객체높임을 보셔야죠. 자, 그래서 1번 조특선 조사. 여기서는 깨입니다. 객체높임 됐나요? 자, 객체높임 생각이 안 나면 객체높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너무 쉽다. 자, 2번. 자, 2번 조특선. 자, 특수어휘로 높여요. 4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4개밖에 없어서 암기하셔야 돼. 모시다, 여쭈다, 들이다, 뵙다. 이렇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 쌤이? 그렇죠. 이렇게 외우세요. 객체높임. 미안합니다. 중요한 거 우리 뭐 하면 돼? 암기만 하면 돼. 이해가지? 자, 얘는요 어떻게 외우시냐면 모시여 들이다 뵙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모시여 들이다 뵙. 그래서 모시여 들이다 뵙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모시여 들이다 뵙.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조특선. 자, 바로 선어말어미.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보일 거예요. 처음에 문장을 딱 보잖아요. 딱 보면 제일 먼저 얘를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선어말어미인 거 보이지? 상대적에 딱 보이죠? 얘를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얘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주체입니다. 다시 얘를 확인하는데 얘가 딱 있네? 그럼 무조건 주체. 자, 근데 얘가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얘야. 그랬더니 있네? 그럼 객체.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부분 확실하게 나눠지는 기본적으로 자, 선어말어미 얘는 있는데 얘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준점이 확실히 안 나눠지죠. 그러니까 선어말어미로 판단하셔도 괜찮다. 물론 여기에 이제 접사 님을 붙여서 주체를 나타내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과감하게 생각했어요. 일반적인 걸 좀 가려고. 그 다음에 자, 디귿. 자, 디귿 이제 뭐죠? 상대예요. 자, 상대 높임은 그렇지. 자, 종결 표현 그 중에서 종결 어미로. 그래서 여기서는 높임의 정도까지도 아셔야 돼요. 높임의 정도까지. 그거 이따가 외울 거야. 자, 찍어요. 소리가 동시에 났어. 그치? 나 그래서 소리가 되게 크다? 근데 너희들이 동시에 나를 봤고, 동시에 내렸어. 그래서, 얘들이 동시에 찍었구나. 야, 신기하다. 소리가 동시에 나니? 착! 자, 그러면
거기 먼저 높임 표현. 자, 보자. 아빠,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선물 줬어. 자, 어떻게 바꿔야 돼요? 먼저 아빠 친구들이 선생님께 선물 드렸어요 라고 하거든요. 자, 이렇게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린 판별 내립시다. 자, 먼저 아빠 끝났습니다. 밑에다 쓰셔야죠. 상대 높임이에요. 청자가 있잖아요. 그죠? 상대 높임이에요. 밑에다 상대라고 쓰세요. 자, 먼저 제일 오른쪽 끝에 보세요. 자, 나중에 익숙해지면 앞서부터 뒤로 쭉 가면서 판별을 내릴 수 있거든요. 그때 올 거예요. 선생님이랑 강의하면서. 자, 먼저 선어 발음이 있니 없니? 선어 발음이 없죠? 그럼 주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다가 그럼 이제 모시어 드리다 있니? 있잖아요. 그럼 드렸어요. 밑에다가 객이라고 쓰시면 되죠. 객체 높임이에요. 그리고 앞에 또 뭐가 있어요? 깨가 눈에 보입니까? 그렇지. 깨가 보이니까 확실하게 객체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가지가 사용된 거네요. 상대 높임과 그 다음에 객체 높임이 사용됐습니다. 이때 객체 높임의 요소는 뭐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조사로 높여, 특수어휘로 높여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상대 높임의 어떤 높임의 정도는 어떻게 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자, 여러분들은 나중에 비격식 두루 높임 해요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퍼펙트입니다. 자, 됐어요. 자, 여기 천천히 알아갑시다. 자, 밑에 화자가 어떤 대상이나 상대에 대하여 언어적으로 높고 낮은 정도를 구별하여 표현하는 방식이나 체계를 높임법이라고 해요. 높임법은 높임의 대상. 자, 높임의 대상 동그라미. 그래서 밑줄 쳐요. 상대, 주체, 객체입니다. 상대, 주체, 객체. 자, 됐습니다. 어머나, 상대 높임부터 시작해. 자, 이제 활용형인데요. 자, 다가서기. 화자와 청자의 상대적인 높낮이 관계를 고려하여 빈칸에 적절한 활용형을 채워보자. 그래, 요것도 맞는데요. 이것도 맞는데, 정말 중요한 건 요 다음이에요. 자, 상대 높임법은 화자가 청자에 대해서 높이는 것만을 의미한다. 그럼 틀린 거예요. 높임법에는 그 안에 낮추는 것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무슨 낮춤 이렇게. 자, 그래서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뉘고요. 격식체는 높임의 순서에 따라서 하십시오체, 하오체. 자, 높임의 순서 이거 동그라미. 높임의 순서 동그라미. 자,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옵니다. 하십시오, 하오, 하게 해라. 요거 밑줄 쭉 치십니다. 하십시오, 하오, 하게 해라. 그 다음에 비격식체 해요, 해. 자, 요거 밑줄 잡으세요. 자, 요거 은근히 어려워요. 진짜 은근히 어렵거든요. 그 안에 그래서 몇 번은 좀 읽어보시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자, 칠판 봐요. 요거 찍었지, 얘들아? 이거 찍었지? 자, 거기는 우리가 요걸 한번 좀 보셔야죠. 높임의 순서와 정도. 자,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제일 꼭대기는 하십시오체. 자, 그래. 자, 하십시오체. 그 다음에 그 밑에가 하오체. 그 다음에 여기 하게체. 그 다음에 헤라체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딱 끊어지고요. 자, 이 밑에 해요체가 있고요. 자, 여기에 해체가 있습니다. 이때 이게 끊은 이유는 여기가 격식이 되고요. 자, 여기가 비격식이에요. 이걸 외우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외우시냐면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하십시 오게라. 그러니까 하십시 띄워야 돼. 하십시 오게라 그럼 헷갈립니다. 나중에 하십시 오게라 이렇게. 하십시 오게라. 당연히 밑에는 해요 해. 어렵지 않죠?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하십시 오게라.
자, 그러면 앞에 아마 학교 프린트에는 이 정도까지 있을 것 같은데. 자, 하십시 오게라.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자, 여기 위에는 아주 높임이에요. 그리고 하우체는 예사 높임이에요. 하계체는 예사 낮춤이고요. 헤라체는 아주 높임이에요. 얘는 두루 높임이고요. 얘는 두루 낮춤이에요. 이거 오늘 암기해야 돼요. 자, 암기해야 되거든요. 자, 옛날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부끄러운 일만 남았어요. 자, 가자. 아주하고 이렇게 있죠. 이 두 개. 그럼 얘가 높이, 어머나? 낮춤인데, 그치? 자, 이렇게 했으면 얘가 높이 낮이고요. 자, 똑같이 있으니까 높 낮이고요. 얘가 높 낮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외우세요. 먼저 하십시 오게라. 이걸 잡아주고요. 아, 예, 뚜루뚜루뚜루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해가죠? 언젠가 여러분들이 클럽에 가실 거예요. 아, 예, 이해 가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뚜루뚜루뚜루 자, 이렇게 하시면 돼. 자, 가자. 아, 예, 뚜루뚜루뚜루 됐습니까? 그러면 다 외우실 수 있어요. 아, 예, 뚜루뚜루뚜루. 이해 가니? 어쨌거나 리듬 타시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아, 예, 막 이렇게. 어떻게든 해! 잠깐, 이거 녹화하고 있잖아. 어머나. 이해 갑니까? 어떻게든 자, 외워. 그래서 아, 예, 뚜루뚜루뚜루. 나 춤도 추고 싶어. 정말 나 춤도. 그래서 사실 그 쇼츠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 몇 개 녹화해놨어. 그래서 연습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한번 하려고. 자, 당연히 못 추겠죠. 근데 재밌잖아. 자, 아예, 뚜루뚜루뚜. 됐어요? 자, 그러면 우선 얘 찍어. 얘들아. 우선 찍어. 내 지울 거야. 다 찍었어? 다 찍었어? 근데 소리가 안 난다? 가온아? 가온이 그 핸드폰이 무음 찰칵이 돼? 못 알아들었어. 다른 걸로 찍었대. 다른 걸 어떻게 해? 카메라가 아니라 네. 다른 앱인가 봐요. 그런 게 있어? 어머나. 그런 게 있어? 카메라는 무조건 소리 나나? 무조건 소리 나야지. 그 몰카 방지 때문에. 무조건 소리가 나는데. 그럼 다른 거는, 그럼 몰카가 가능한 거야? 너 그럼 소리 안 내? 너 몰카 하는 거야, 지금? 지금 내 수업을 몰카를. 이번 동영상 되게 재밌겠네요. 응? 뭐? 이번 동영상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몰라, 쌤 올리고 안 봐. 편집도 안 해. 편집 안 해. 날 것 그대로 올려. 예전에는 편집을 하려고 했었어. 그래서 편집 막 진짜 뭐 중간에 막 이렇게 막 자르고 뭐 하고, 원래는 막 옛날 초창기는 막 자막도 있고 그랬어. 자막도 있고, 그리고 막 이상한 거 막 갑자기 물고기 뛰어다니고 막 그런 거 있었어. 막 이게 재밌게. 근데 내가 왜 여기에 시간을 보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 누가 들어? 이거 우리 애들만 들어. 물론 이상한 애들이 와서 구독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석 보강 그거 올리잖아. 올리면 왜 조회수가 10이 넘어가지? 난 그게 이해가 안 가거든. 그렇잖아. 한 놈만 딱 들으면 되잖아. 그래서 뭐 이상한 애들이 막 이렇게 들어와 있어. 그래서 근데 선생님이 중요한 건 신경 안 써.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그리고 교재가 있어야 무슨 교재가. 그래서 막 옛날에 막 고민했거든. 이거를 막 비공개로 할까. 근데 사람이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되더라고. 그냥 날것으로 그냥 올려요. 올려. 편집도 안 해. 그냥 올려놓고. 자, 시작하자. 자, 어떻게 외우라고요?
그렇지. 그렇게 가야 돼. 하십시 오게라 이렇게 가야죠. 됐습니까? 하십시 오게라. 그리고 채워나가시면 돼요. 자, 여기는 무슨 채? 하오채 니하오. 자, 그건 아니야. 하오채. 그 다음에 하게채. 그 다음에 헤라채. 자, 좋습니다. 여기가 바로 격식이에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해오채이면서 해채로 마무리합니다. 이 녀석이 비격식이에요. 굳이 말씀드리면, 자, 이 녀석은 어떤 공적인, 자, 그리고 이건 어떻게? 자, 저 사적인, 자, 그런 관계에서, 자, 한다라는 거. 자, 그럼 높이의 정도로 갑시다. 자, 여기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면서 얘기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뭐예요? 아주. 그래, 아주 좋습니다. 그럼 밑에는? 그래요. 예사, 높임이죠. 처음 나온 거니까. 그 다음 여기는 뭐예요? 예사, 그 다음 낮춤. 좋아요. 여긴 뭐예요? 아주, 그렇죠. 낮춤이죠. 왜냐면 여기가 높이 있으니까. 그치? 그치? 아, 예, 아. 그 다음 여긴 뭐예요? 그래요. 두루, 높. 그렇지. 여기는 두루, 거 봐요. 다 외우잖아요. 그치? 겁먹을 필요 없어. 다 외우고. 자, 만약에, 학구먼. 이렇게 좀 어렵거든. 활용형. 학구먼. 이거는 어디에 속할까요? 대충 때려 맞춰. 당연히 격식이겠죠. 저 4개 중에서. 예사낮춤. 아니, 저기 하십시오, 하오, 하게, 해라 중에서 어디에 나온 아, 거? 이런 게 어려워. 이런 게 되게 어려워. 하오. 하게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개구멍, 이렇게 외워. 이해갑니까? 그래서 하구먼 나오면 하게체예요. 이해하죠? 그럼 뭐 이런 거 헷갈리는 거 있어. 하구려. 이거야말로. 하우체예요. 오, 구려. 이해하니까. 개구먼. 오, 구려. 왜냐면 이게 되게 안 외워져. 가시지요. 이거 되게 어려워. 하십시오. 되게 잘한다. 진짜 잘한다. 언어의 신이야. 하시지요라고 해서 애들 요가하고 헷갈리거든. 이해죠? 하시지요는 하십시시. 이걸 잡아줘야 돼.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자, 됐어요. 그럼 이러면 이제 상대 높임이 끝나요. 자, 가볼까? 자, 먼저 다가서기 가볼게요. 살짝 다가서 봅시다. 자, 평서법. 자, 먼저 하십시오체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그렇죠? 하십시오체 아주 높임 하십시오체 갑니다. 그러니까 비읍니다가 보통 이제 하십시오체예요. 갑니다. 갑니까? 가십시오. 가시지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가시지요 별표. 그러니까 시를 잡아야 돼. 시. 그 다음에 헷갈리는 게 볼게요. 하우체입니다. 자, 하우체는 예사 높임이었어요. 자, 가시오. 갑시다. 이게 잘 안 들어와요. 똑같은 시기 때문에 되게 안 들어와. 갑시다는 우리가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갑시다. 가는 구려. 오, 구려. 됐습니까? 이렇게 잡아내면 돼요. 오, 구려. 그래서 가는 구려 별표, 갑시다 별표. 자, 그 다음 하계체입니다. 하계체는 예사 낮춤이에요. 그렇죠? 예사 낮춤.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 자, 그래서 가는가, 가나, 가게, 그 다음에 가세. 가세도 하계에 해당하는 거예요. 알아두십시다. 가는구먼, 개구먼, 이해갑니까? 개구멍. 오, 구려, 개구멍. 자, 이거만 머릿속에 딱 잡고 있어야 돼. 오, 구려, 개구멍. 자, 그 다음, 헤라체입니다. 간다, 가니. 자, 가라, 가자. 가는, 구나, 가는구나. 헤라체.
자, 그래서 밑에 보니까 상대 높임은 화자가 청자에 대해서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법인데요. 상대 높임의 종결 표현, 크게 격식, 비격식, 격식체는 높임의 순서에 따라 하십시오, 게라 이렇게 나뉘고요. 비격식은 해요, 해 됐습니까? 자, 밑에 보니까 자,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하십시오, 게라, 해요, 해. 그래서 합니다, 합니까, 하십시오, 하시지요. 자, 하시지요 조심하라 그랬어요. 하오, 하오, 하오. 하구려, 합시다. 합시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하구려는 오, 구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 구려. 자, 하계체는 하네, 함세, 하는가, 하게, 하세, 하는구먼, 개구먼. 이해갑니까? 개구먼. 자, 한다, 하냐, 해라, 하자, 하는구나. 자, 비격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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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자, 이런 겁니다. 자, 해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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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자, 이게 뭐야? 자, 먼저 다 해야. 다 해야. 헤이, 헤이. 자, 확인하기. 동사, 안따의 활용법으로 다음 빈칸을 내보자. 이런 거 좋아. 안따, 안따. 앉습니다. 앉습니까? 앉으십시오. 앉으시지요. 자, 해라. 해라체. 앉는다. 앉나? 앉아라. 앉자. 이게 막상 이렇게 활용되면 잘 안 들어와. 그러니까 확실하게 여러분들 잡아주셔야 돼요. 비격체. 앉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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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 해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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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몇 번 해봐야 돼. 문제로 우리가 풀어봐야 되는 게 중요해. 자, 요 정도고요. 잠깐만요. 왼쪽에 됐습니다. 이따가 주체할 때 좀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 5, 6, 7, 8 시간 드릴게요. 자, 이거 한번 풀어봐. 5, 6, 7, 8 한번 풀어봐. 5, 6, 7, 8 이거까지 풀고 자, 쉽시다. 야, 7번 문제. 경각심을 딱 일으킬 만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 높임을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게 7번 문제예요. 자, 5번 볼게요. 자, 5번의 정답 3번이에요. 한 공간에 있는 대화 장면에서만, 자, 그건 아니에요. 반드시. 왜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높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치? 선생님께서 너 오라셔. 선생님은 그 장면에 있지 않은데도 높임을 쓰죠. 자, 그래서
높임의 대상에 따라서 유형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주체, 객체, 상대 이렇게 나눠지는 높임 대상. 높임 표현은 당연히 후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렇죠? 나보다 어리면 낮출 거고요. 나보다 높으면 높일 거예요. 자, 정답은 3번이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6번. 상대 높임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종결어미가 눈에 들어와야 되고 격식체는 공적인 장소에서 사용합니다. 정답 2번. 비격식체는 부드럽고 주관적이다. 그러면 우리가 격식체는 객관적이겠죠? 자, 4번에 자, 화자가 청자에 대해서 높이거나 낮추어. 이게 바로 상대 높임입니다. 청자가 눈에 들어왔어야 되고요. 야, 이렇게 나오면 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십시오, 개랑 아예, 예야, 이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계체라고 있습니다. 하십시, 오개, 아예, 예아. 그러니까 예사, 낮춤이구나.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하계체는 예사, 낮춤. 자, 해라체는 아주 낮춤. 그 다음에 이제 해체 같은 경우는 두루 낮춤. 그렇지.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했던 얘가 아예, 예아, 두루뚜루뚜루와 하십시, 오게라가 머릿속에 있어야만이 이런 거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자, 7번 볼게요. 7번 보시면, 정답 4번이거든요. 한번 볼게. D 보니까, 애비도 어서 오게. 빨리 와.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 명령이죠. 이거 명령입니다. 명령. 그래서 청유가 아니에요. 이거 하계체예요. 그래서 이거 명령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도 나오면 자칫하면 여러분들이 어서 오게 왠지 청유 같은데?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왼쪽 페이지에 거기 하계체 보시면 명령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익숙해지셔야 돼. 자, 그 다음 8번. 다음 문장을 조건에 맞게 상대 높임법으로 고쳐 쓰십시오. 뭐야 이거. 격식을 갖춘 상황에서 적절한 상대 높임법. 환절기에는 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조심합시다. 자, 질문. 요거 합시다는 무슨 체? 틀립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합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 하우체예요. 갑시다가 있었지, 그지? 거기 보세요. 왼쪽 보세요. 합시다. 청유법. 거기 보입니까? 하우체?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 별표 쳤지. 합시다. 반드시 알아야 돼. 이해가죠? 이거 되게 헷갈린다. 자, 넘기고요. 잠깐 쉬고, 자, 주체, 객체 갈게요.